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마지막 지사직 업무를 마치고 본격적인 대선 본선 준비에 들어갑니다. 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최하영 기자. 네, 국회입니다. 네, 조금 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. 네,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마지막 경기도청 출근길에 나섰습니다. 출근 전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. 잠시 들어보겠습니다. 맡긴 일을 마지막까지 다 하지 못한 느낌이라 매우 아쉽고 또 우리 도민들께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아쉽네요. 이 후보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도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. 또 지난 3년 동안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 불법 계곡 하천 정비와 지역 화폐 확대, 이 부동산 투기 방지, 이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등을 업적으로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요. 이 후보의 사퇴는 경기도정 업무를 맡은 지 3년 4개월여 만입니다. 내일부터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갈 예정인데요. 특히 가장 큰 숙제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회동을 마치면서 본선 채비에는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. 이 후보는 내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할 전망입니다. 또 함께 경선을 치른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과도 만나 결속을 다질 계획입니다. 네, 다음 주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 중원 경쟁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. 네,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오늘 오후 충청권 합동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. 이 충청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만큼 이 표심 경쟁도 치열할 전망인데요. 특히 경선이 종착지에 가까워질수록 양강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신경전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서로의 배우자까지 끌어들이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. 윤 전 총장이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회장을 맡는다며 홍 의원의 후원회를 부인 이순삼 씨가 맡은 거를 거론하자 홍 의원은 소환 대기 중에 공식 석상에 못 나오는 부인보다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. 여기에 후보 선출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도 윤 전 총장은 가상 양자 대결을, 홍 의원은 사지선다형 방식을 원하면서 맞서고 있는데요. 국민의힘은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선 투표에 들어갑니다. 이 최종 대선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있었는데 역시나 여야 반응은 정반대였죠. 네, 먼저 국민의힘 시정연설 시작 전부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.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길목에 나란히 서서 손팻말 시위를 한 건데요. 들어보겠습니다. 박천대유 진짜 몸통 이재명을 수사하라! 국민의힘은 오늘 문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을 두고도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만 틀어댔다고 비판했습니다. 또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줄줄 새는 예산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재정관리 계획도 함구한 채 과거를 미화하기에만 바빴다고 지적했는데요. 그러면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는 신조어 이 복세 편살이 정권의 콘셉트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. 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시정연설 뒤 문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이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이 국회를 찾았다고 추켜 세웠는데요. 이 문정부의 성과를 조목조목 잘 얘기하면서도 OECD 최저 출산율과 노인 빈곤율, 부동산 문제 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극복 방안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피해 대상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박수를 보냈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